정유아는 지극히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학교에서 눈에 띄는 존재는 아니었다. 성적도, 외모도, 특별한 재능도 보통이었다. 단정하게 짧게 자른 머리, 보통 체격. 그의 일상은 학교와 친구, 그리고 집이 전부였다. 그는 감정 표현에 서툴렀고 속으로 모든 것을 사귀는 편이었다. 이성에게는 관심은커녕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몰랐다. 여학생들과는 어색함에 말 한마디 제대로 섞지 못했고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 그에게 사랑이나 욕망 같은 감정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멀고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한 껍질은 그해 여름 완전히 부서지고 말았다. 그의 부모님은 갑작스러운 지방 발령으로 서울을 떠나게 되었고 유아는 학업을 마저 하기 위해 친구 민준의 집에서 하숙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곳에서 그는 금지된 태양을 만났다. 민준의 집 벨을 누르자 문이 열렸다. 유한을 맞이한 것은 다름 아닌 민준의 엄마 김정숙이었다. 그녀는 40대 초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빼어난 몸매와 압도적인 아우라를 가지고 있었다. 풍성한 웨이브 긴 머리는 그녀의 새끼 넘치는 섹시한 얼굴형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아주 풍만한 가슴과 탐스러운 엉덩이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원한 홀터넥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은 해맑으면서도 어딘가 농염한 기운을 풍겼고 고개를 살짝 숙여 유한을 바라볼 때마다 원피스 사이로 깊은 가슴골이 선명하게 보였다. 정숙이 몸을 살짝 기울이며 건넨 말은 이러했다. 어서 와, 유한아. 민준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우리 민준이 친구면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지. 불편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 홀터넥 원피스 아래로 깊게 파인 가슴골이 더욱 확연하게 유한의 시야에 들어왔다. 유한은 순간 숨을 멈췄지만 애써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심장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속도로 뛰기 시작했다. 코끝에는 그녀의 달콤하면서도 농밀한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평범했던 그의 삶에 그녀라는 이름의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처음 며칠간 유한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던 와중에도 정숙 아줌마의 자유로운 옷차림을 계속해서 마주했다. 정숙은 지극히 자유분방한 성격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녀는 집 안에서는 격식 없는 옷차림을 선호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잠에서 막 깨어난 듯한 얇은 슬립 위에 가디건만 걸치고 거실을 활보하거나 짧은 숏팬츠에 속옷을 착용하지 않은 채 집안을 돌아다니는 일이 잦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대한 거리낌이 전혀 없는 듯했다. 혹은 그저 자신을 아들 친구로만 생각했기에 아무렇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유한에게는 매 순간이 아슬아슬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는 애써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의 눈은 자꾸만 그녀의 풍만한 선을 쫓았고 그럴 때마다 묘한 죄책감과 함께 심장이 거세게 울렸다. 그는 금지된 욕망에 잠식되어 가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여름방학이 시작되었고 민주는 학원과 친구들을 만나느라 바빴다. 자연스럽게 유한과 정숙 단둘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정숙은 유한을 단순한 하숙생이 아닌 아들 민준의 친구이자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했다. 그녀는 늘 유한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그의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대해 시시콜콜 물어보며 관심을 표현했다. 유한은 그런 정숙의 따뜻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무심한 매력은 그를 더욱 깊은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그녀에게 욕망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엄마처럼 따뜻한 보살핌을 주는 존재이기도 했다. 그 괴리감 속에서 유한의 감정은 더욱 복잡하게 얽혔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아침이었다. 정숙은 주방에서 프라이팬을 들고 흥겹게 요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입은 얇은 흰색 면 티셔츠는 몸의 움직임에 따라 유연하게 늘어났고 등 뒤에서 비치는 아침 햇살은
티셔츠, 머머로 그녀의 풍만한 봉우리의 곡선과 은밀한 부분이 스치는 흔적을 가감없이 보여주었다. 유아는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깨작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다. 그는 애써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가 시선을 돌릴 때마다 묘한 죄책감과 함께 심장이 거세게 울렸다. 친구 민주는 태연하게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기에 유한의 이러한 반응은 더욱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유한이 혼란에 빠져 있던 그 순간 정숙은 요리를 식탁으로 옮기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유한을 향한 순간 두 사람은 정통으로 눈이 마주쳤고 그때 정숙은 유한의 시선이 평범하지 않음을 느꼈다. 유한의 눈빛에는 어린 소년의 호기심을 넘어선 순수하면서도 억제된 욕망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평생을 자신에게 집중하는 남성들의 시선을 받아왔기에 그 미묘한 시선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 순간 유복한 집안에서 막내딸로 자라며 늘 주변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자랐던 정숙의 메마른 내면에 묘한 흥미가 일었다. 마치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관심에 익숙했던 그녀는 결혼 후에도 남편에게 늘 자신이 중심이 되기를 바랐지만 남편은 사업에 바쁘다는 핑계로 늘 집에 늦게 들어왔고 부부 사이의 대화는 오래전에 끊겼다. 그는 그녀를 아내이자 엄마로만 대할 뿐 여자로서의 그녀에게는 완전히 무관심했다. 정숙은 여자로서의 자신이 인정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다. 늘 남자의 시선에 목말라 있던 그녀에게 유한의 순진하면서도 자신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그 모습은 숨통을 여주는 듯한 섬광처럼 다가왔다. 정숙은 유한의 민감한 반응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어린 사냥감을 가지고 노는 노련한 사냥꾼처럼 유한에게 서서히 다가갔다. 하루는 유한이 하교하고 집에 들어서자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가볍게 다리를 꼬고 있었다. 그녀는 몸에 부드럽게 감기는 하늘색 실크, 슬립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풍만한 곡선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유한이 그녀를 곁눈질하는 것을 느끼자 정숙은 아무렇지 않은 척 소파 팔걸이에 기댄 채 한 손으로 목덜미를 쓸어 올리는 신용을 했다. 그러자 잠옷의 어깨끈이 살짝 흘러내리며 매끄러운 어깨선과 깊게 파인 가슴골이 더욱 아찔하게 노출되었다. 유한의 시선이 그곳에 박히자 그녀는 짧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를 향해 눈을 가늘게 떴다. 유한은 화들짝 놀라 눈을 피하며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다. 정숙은 그의 등 뒤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후, 그렇게 놀랄 것까지야. 며칠 후 정숙은 일부러 집 안을 돌아다닐 때 짧은 숏팬츠의 상의는 몸에 딱 붙는 얇은 티셔츠를 입고 속옷을 착용하지 않은 채 다녔다. 유한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그녀는 그의 등 뒤를 스쳐 지나가며 싱크대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탐스러운 엉덩이가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고 걸을 때마다 몸에 달라붙는 옷감 아래로 둔부의 굴곡이 생생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유한은 숨을 들이켰고 그의 귓가가 붉게 달아올랐다. 정숙은 물을 따르는 척하며 거울처럼 비치는 창문을 통해 유한의 얼굴을 살폈다. 그의 당황하면서도 어쩔 줄 모르는 표정에 그녀는 쾌감을 느꼈다. 이런 행동을 거듭할수록 정숙은 자신도 유한을 조금씩 남성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그저 남편에게 받지 못하는 관심을 갈구하고 자신의 여성성을 확인하는 도구로 여겼던 유한의 존재가 점차 그녀의 마음속에 금지된 열망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아들 친구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에게 깜짝 놀라기도 하고 죄책감에 괴롭기도 했지만 그녀의 욕망은 통제할 수 없는 파도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게임의 끝은 결국 금지된 영역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그 끝을 향해 한 발자국씩 더 나아가고 있었다.
유한의 고등학교 졸업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겨울밤이었다. 민주는 친구들과 졸업 여행 계획을 짜느라 늦게 들어온다고 했다. 집에 남은 것은 정숙과 유한 단둘이었다. 정숙은 와인 한 병을 비우고 있었다. 붉게 상기된 얼굴에 풍성한 웨이브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더욱 야릇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는 몸에 착 달라붙는 검은색 슬립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와인 한 잔을 더 마실 때마다 가슴의 풍만함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유한은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문득 정숙의 뜨거워진 시선을 느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그를 탐하는 듯했다. 정숙은 나른하고 관능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유한아, 나 어때? 아줌마 치고는 괜찮지 않니?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한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뜨거운 손이 유한의 뺨을 어루만졌다. 손가락이 뺨을 스치더니 이내 그의 턱선을 따라 조용히 내려왔다. 유한은 심장이 터질 듯한 격렬한 두근거림에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녀의 농밀한 향수 냄새와 달콤한 술 냄새가 섞여 그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정숙은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자신의 얼굴을 그에게 가까이 가져갔다. 그녀의 압도적으로 풍만한 가슴이 그의 팔에 스치는 아찔한 감촉. 그녀는 그를 거부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끌어들이는 듯했다. 정숙은 거의 속삭이듯 숨결이 그의 얼굴에 닿으며 말했다. 괜찮아. 그냥 만져봐. 너도 늘 그렇게 하고 싶었잖아. 유한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지만 동시에 엄청난 두려움과 혼란이 그를 덮쳤다. 이성은 그를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친구의 어머니다.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 금지된 욕망과 죄의식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유한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고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유한은 온 힘을 다해 흐트러진 숨결로 말했다. 저 먼저 잘게요. 아주머니. 유한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뛰어갔다. 문을 닫자마자 등 뒤에 기대어 숨을 헐떡였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정숙은 유한이 도망친 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이내 짧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유한의 나약함을 조롱하는 듯하기도 했고 그녀 자신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체념을 담고 있는 듯하기도 했다. 아슬아슬했던 상황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정숙은 혼잣말처럼 차갑게 중얼거렸다. 후훗, 쑥맥은 여전하네. 유한은 도망쳤다. 욕망이 이성을 집어삼키는 순간 그는 비겁하게 도망쳤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웃음은 그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찍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도망쳤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녀의 존재는 더욱 깊이 박혀버렸다. 그 여름의 잔상은 그날 밤의 아찔한 기억과 함께 유한의 영혼에 영원히 새겨졌다. 그는 몰랐다. 이 기억이 그의 미래 모든 연애와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유한은 정숙의 집을 떠났다. 민주는 유한이 굳이 하숙집을 옮길 필요가 있느냐며 아쉬워했지만 유한은 그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둘러댈 뿐이었다. 그는 서울의 한명문대에 진학했고 민준과는 다른 대학이었지만 여전히 절친한 친구로 지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된 후 유한은 다시는 정숙의 집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평소에는 학업과 새로운 친구들과의 관계로 바쁜 대학 생활 속에서 정숙의 존재를 잊고 사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 한쪽에는 그녀의 마지막 유혹이 낭령처럼 숨어 있었다. 때때로 불현듯 그 밤의 기억이 되살아나 그의 심장을 조여오곤 했다. 그녀는 유한의 첫 욕망이자 동시에 금지된 영역이었다. 다른 어떤 여자와도 그녀 같은 아우라, 그녀 같은 농염한 향기를 느낄 수 없었다. 새내기 생활은 시작되었지만 유한은 여전히 그 그림자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대학생이 된 유한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캠퍼스 안에서 많은 여학생과 교류했고 서툴지만 풋풋한 연애를 시작하기도 했다. 그는 키스도 해보고 밤늦게까지 데이트를 하며 사랑에 대한 감각을 조금씩 익혀갔다. 첫 여자친구는 같은 과 동기인 수진이었다. 수진은 밝고 명랑했으며 유한에게 순수한 애정을 표현했다. 그녀의 해맑은 미소는 유한의 어두운 내면을 밝혀주는 듯했다. 유한은 수진과 함께 있으면 정숙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는 수진의 손을 잡고 캠퍼스를 거닐었고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하지만 그 어떤 여자에게서도 정숙이 주었던 강렬한 끌림은 느낄 수 없었다. 그들의 순수함은 유한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했다. 정숙의 농염한 매력, 알 수 없는 깊이, 그리고 금지된 아우라는 다른 모든 여자를 시시하게 만들었다. 유한은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녀의 잔상을 떠올렸다.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걸을 때도, 키스할 때도 그녀의 모습이 불쑥불쑥 떠올라 그를 괴롭혔다. 그녀는 그의 원형이 되어버린 욕망이었다. 그는 수진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공허함을 느꼈다. 수진은 그에게 모든 것을 주려 했지만 유한의 마음속 깊은 곳은 여전히 정숙이라는 이름의 그림자에 갇혀 있었다. 결국 유한은 수진에게 이별을 고했다. 이유를 묻는 수진에게 그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다. 그저 내가 부족해서 그래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수진과의 이별 후에도 유한은 몇 번의 연애를 더 했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그는 자신이 정숙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절망했다. 시간은 흘러 유한은 4학년이 되었고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졸업을 하고 회사에 취직하면서 유한은 기숙사를 나와야 했다. 사회 초년생의 월급으로는 서울 시내에 번듯한 집을 구하기 쉽지 않았다. 그는 고시원이나 원룸을 알아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민준이 말했다. 유한아, 너 요즘 집 구한다고 난리라며? 왜 그렇게 고생을 해? 우리 집 방 하나 비는데 잠깐 와서 지내면 되잖아.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사실 지금 엄마가 혼자 사시기도 하고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민준의 말에 유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입술이 바싹 말랐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다시 그 집, 그녀를 마주하는 것은 그에게 또 다른 시험이 될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혼자 사신다고? 이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유한의 의문에 민준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정숙의 이혼 사실과 조금 어려워진 재정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다. 내가 거기 있으면 하숙기도 받으시고 여러 사람에게 도움되는 일이 될 거야. 민준은 서둘러 이야기를 마무리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정숙에 대한 갑작스런 소식에 유한은 조금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정숙이 혼자라는 사실에 그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억눌린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굴레를 끊어내야 했다. 아니면 이대로 그녀에게 자신을 내던져야 했다. 그는 결국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유한은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민준아, 오랜만에 아주머니 뵙고 싶었는데 신세 좀 질게. 그의 말은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예측할 수 없는 폭풍을 담고 있었다. 그는 다시 그녀의 영역으로 걸어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작정이었다. 유한이 다시 정숙의 집 현관 앞에 선 것은 5년 만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그를 맞이한 것은 정숙이 아니었다. 아니, 사실은 정숙이 맞았다. 단지 너무 변해버린 그녀의 모습에 잠시 착각한 것이었다. 그녀는 화려함 대신 낡은 면, 티셔츠와 무릎 나온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었다. 풍성했던 웨이브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다. 무엇보다 유한을 놀라게 한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과거 정숙의 눈빛은 늘 생기 넘치고 도발적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깊어진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과거에 탄탄하고 생기 넘치던 그녀의 모습은 이제 시간의 흔적이 역력한 부드럽고 풍만한 윤곽으로 변해 있었다. 낡은 옷 아래로 흐르는 그 선들은 은밀한 존재감을 내비쳤다. 과거에는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우월한 아우라로 빛났다면 이제 그녀의 모든 모습에서는 언제든 다가가도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것만 같은 깊은 체념에서 오는 퇴폐미가 흘러넘쳤다. 생기를 잃은 그 공허함 속에서 오히려 더 사람을 끌어당기는 섬뜩한 매력이 있었다. 정숙이 나지막이 말했다. 어머, 유한이 왔네. 민준이한테 얘기 들었어. 어서 들어와. 그녀의 목소리도 예전의 나른하고 관능적인 톤이 아닌 지쳐있고 메마른 소리였으나 그 속에는 왠지 모를 나른한 허무함이 담겨 있었다. 유한은 어색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의 분위기도 예전과 사뭇 달랐다. 화려했던 거실은 어딘가 낡고 빛바랜 느낌이었고 예전에는 늘 풍기던 정숙의 달콤한 향수 냄새 대신 희미한 곰팡이 냄새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유한은 그 공간에서 과거의 정숙이 사라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다시 시작된 하숙 생활은 유한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정숙은 더 이상 유한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아니, 그럴 기력조차 없어 보였다. 그녀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 대충 식사를 해결했고 낮에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거나 한숨을 쉬며 창밖을 응시하는 시간이 많았다. 때로는 며칠 동안 외출도 하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기도 했다. 유한은 그런 정숙의 모습에서 과거의 활기 넘치고 자유분방했던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시간 갇혀 있던 새처럼 날개를 잃고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몸에서는 예전처럼 사람을 홀리는 향기가 나지 않았고 축 늘어진 옷차림 아래로는 그녀의 아름다웠던 몸의 윤곽조차 흐릿해 보였다. 그러나 바로 그 흐릿함 속에서도 과거에 화려했던 곡선이 잔상처럼 남아 유한의 시선을 맴돌게 만들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지친 어깨선, 힘없이 늘어진 손가락, 그리고 생기를 잃었지만 여전히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에 머물렀다.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움이 아닌 삶의 단맛과 쓴맛을 모두 겪어낸 성숙한 여인의 묘한 공허함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다. 유한은 매일 퇴근 후 계속 정숙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가 자신의 존재를 깨닫기를 바랐다. 계속 말을 걸고 바라보고 때로는 슬쩍 그녀의 몸을 스치며 다시 자신을 특별한 눈빛으로 봐주길 바랐다. 그녀는 여전히 무기력한 모습이었지만 가끔 유한의 시선이 닿을 때면 굳이 피하지 않고 잠시 응시하는 때가 있었다. 그 짧은 순간의 시선 교환 속에서 유한은 알 수 없는 감정들을 읽어냈다. 지친 얼굴의 미세한 떨림, 무심하게 던져지는 시선 속의 깊은 허무함, 그리고 어딘가 닿고 싶어하는 듯한 외로운 그림자. 그런 정숙의 모습은 유한의 내면에 오래도록 잠재되어 있던 갈증을 다시금 자극했다. 그녀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는 더 이상 농밀한 향수가 아니었지만 대신 삶에 지쳐 모든 경계를 허문 듯한 묘한 비누 향 같은 것이 났고 그것이 오히려 유한의 신경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었다. 유한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동선에 눈길을 주었고 그녀의 늘어진 옷차림 속에서 문득문득 드러나는 무방비한 살결에 숨을 들이켜곤 했다. 그녀는 딱히 변하지 않는 듯 보였다. 퇴근하고 보면 여전히 거실에서 맥주 따위를 마시며 그녀는 자신을 계속 소모하고 있었다. 그녀는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빈 맥주 캔들이 쌓여 있었다. 늘어진 티셔츠의 목 부분이 살짝 기울어져 쇄골 아래 은밀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무심하게 꼬인 다리 사이로는 옅게 드러난 피부가 시선을 끌었다. 유한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옆에 앉았다. 유한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정숙 아주머니, 이젠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기를 괴롭히는 이런 일 그만하셔도 된다고요? 정숙은 유한의 말에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가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다. 너야말로 내 주변을 그만 맴돌아주는 게 어떨까? 너가 그래봤자 나라는 사람은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찬란했던 나를 내가 모두 부셔놓았으니까. 정숙의 말끝은 조금 울음이 섞여 있었다. 유한은 조금씩 화가 났다. 이젠 그녀를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었고 그녀를 향해 강하게 소리질렀다.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정숙의 모습이 조금씩 거칠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유한은 더욱 그녀를 몰아붙였다. 나는 당신을 많이 알았어요. 그리고 계속 생각해왔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알아야 해요. 정숙은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그래, 다 말해줄게. 남편 몰래 남자 5과 걸레처럼 물고 빨고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다가 임신까지 해버렸어.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나의 머리채를 잡고 온 동네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공개 처형을 해버렸지. 아이를 지우고 이혼을 당하고 불륜을 저지르던 남자들은 아무런 미련도 없이 바로 떠나버렸어.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헐뜯고 외면했어. 이런 미친년의 주변을 너는 왜 맴도는 거냐고.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젠 너무 두려워. 그냥 나를 내버려둬. 그녀는 울부짖으며 그녀가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래서 다른 남자들에게서 인정을 갈구했는지,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발각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생활고와 절망감까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통한 후회와 자기 비하가 묻어 있었다. 유한은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과거에 유혹적이고 도발적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린 한없이 약한 여인이 되어 있었다. 유한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그녀의 잘못을 비판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상처에 대한 연민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연민 속에서 자신을 통제하려는 의지를 놓아버린 듯한 그녀의 모습이 묘하게 그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었다. 유한은 정숙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슬픔이 가득했지만 흔들림 없었다. 유한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주머니의 잘못은 분명히 있습니다. 남편분과 민준이에게 상처를 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아주머니의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정숙은 유한의 냉정한 말에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유한이 계속 자신을 비난할 것이라 생각했다. 유한은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주머니는 누구보다 자유롭고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저는 아주머니 같은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아주머니의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걸 잃지 마세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유한의 눈빛은 과거의 욕망과는 다른 진심, 어린 위로와 이해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유한의 눈에서 자신을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온전히 바라봐주는 시선을 느꼈다. 남편에게서도 다른 남자들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순수한 인정과 존중이었다. 유한이 간절하게 말했다. 저는 아주머니를 만나고 나서야 제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아주머니가 가진 그 특별함은 다른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아주머니가 가진 그 빛은 절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유한은 정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정숙의 메말랐던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고였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그녀는 유한의 손을 맞잡았다. 그녀의 마음 속에 유한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며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정숙의 얼굴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을 비난하면서도 진심으로 품어주는 유한에게 강렬한 끌림을 느꼈다. 두 사람의 폭풍 같은 감정의 발산이 잦아들 무렵부터 유한과 정숙 사이에서는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정숙은 유한의 진심 어린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의 옆에 앉아 좀 더 솔직한 대화를 이어갔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억압되었던 과거의 이야기들이 흘러나왔고 유한은 묵묵히 그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묘하게 뜨거워졌다. 유한은 정숙의 손을 잡고 쓰다듬었고 정숙은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메마른 손끝이 유한의 손가락을 은근히 휘감았다. 정숙은 유한을 바라보며 나른하게 말했다. 유한아, 너는 참 이상한 아이야. 모두가 나를 비난할 때 너는 나를 다시 보게 해주는구나. 그녀는 유한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다. 그녀의 힘없이 늘어진 머리카락이 유한의 뺨을 스쳤고 그의 귓가에는 그녀의 나른한 숨결이 닿았다. 유한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손을 넣어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몸에서 풍겨오는 체념 섞인 달콤한 향기가 그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유한은 천천히 그녀의 고개를 들어 올렸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깊고 아련하게 빛나고 있었다. 유한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하게 떨렸다. 오래전에 그 옛날의 밤에 나는 당신에게서 도망쳤어요. 이제야 나는 있어야 할 곳에 도망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어떻게 변하든 당신을 볼 수밖에 없는 거요. 정숙은 유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자신을 향한 순수한 갈망과 치유의 손길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정숙은 유한의 목덜미를 감싸 안으며 자신의 몸을 그의 품에 깊숙이 파묻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귓가를 스쳤고 유한의 손은 정숙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들의 몸은 서로에게 빈틈없이 밀착되었다. 그들의 욕망은 이제 더 이상 억제될 수 없었다. 밤은 깊어졌고 거실의 불빛은 꺼졌다. 꺼진 불꽃을 대신해 새로운 불꽃이 몇 번이고 쉬지 않고 타오르고 타올랐다. 구슬프고 환희의 찬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밤은 깊었고 거실의 불빛은 꺼졌다. 유한은 정숙의 옆에서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정숙은 그의 품 안에서 오랜만에 찾아온 깊은 안식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우울함 대신 편안한 미소가 어렸다. 유한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의 손끝에 닿는 그녀의 부드럽고 풍만한 살결이 어제의 밤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도망칠 수 없었고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도 않았다. 정숙 또한 눈을 떴다. 그녀는 유한의 눈을 바라보며 나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유한을 향한 깊은 애정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유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은 서로에게 완벽하게 맞물렸다. 정숙이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침이야. 유한은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다. 네. 정숙 씨. 두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돈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그들은 금지된 열매를 함께 맛본 후였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했다. 겉으로는 하숙생과 집주인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들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유한은 퇴근 후 집에 오면 가장 먼저 정숙을 찾았다. 그녀의 작은 변화에도 유한의 눈빛은 따뜻해졌고 정숙 역시 유한의 다정한 시선 속에서 점점 더 활력을 찾아갔다. 그녀는 다시
자신을 꾸미기 시작했다. 값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부드럽게 몸의 곡선을 감싸는 편안한 옷들을 입었고 흐트러졌던 머리카락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하게나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녀의 생기에는 두 사람의 농밀한 관계도 한몫을 했다. 두 사람은 지나버린 시간을 벌충이라도 하려는 듯 끊임없이 서로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로 인해 정숙은 스스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다. 침실이고 주방이고 화장실이고 전혀 상관없었다. 주방에서 요리하는 정숙의 뒷모습을 보고 유한은 그녀를 뜨겁게 안으며 속삭였다. 유한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정숙 씨, 괜찮겠어요? 정숙은 눈을 뜨지 않은 채 그의 손에 자신의 뺨을 기대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네, 유한 씨라면 늘 나는 괜찮아요. 그녀의 속삭임은 허락이자 오랜 갈증이 응축된 유혹이었다. 유한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다. 그들의 키스는 지난밤보다 더욱 깊고 뜨거웠다. 그들의 손길은 서로의 몸을 탐했고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안식처이자 가장 뜨거운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 또 다음 날의 새로운 아침, 정숙은 유한의 품 안에서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맑았고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잃어버렸던 그녀의 빛은 유한의 사랑 속에서 다시 찬란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유한은 잠든 정숙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타인의 시선에서는 금단의 선을 넘은 사랑이었지만 그는 이 사랑이 주는 충만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유한과 정숙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회의 통념에서 벗어난 금단의 것이었으나 그 안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완전한 자신을 찾았다. 그 여름의 잔상은 이제 단순한 기억이 아닌 그들의 영원한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뜨거운 흔적으로 남게 되었다. 그들의 선택이 앞으로 어떤 파국을 맞이할지 혹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완전한 존재였다.